106쪽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 내용 잘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읽는 법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다 자연재해가 무엇일까 해서 아래를 살짝 보시면 대설, 태풍, 호우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게 대설이고 호우고 태풍일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피해액이 큰 것이 호우고요. 그리고 대설은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태풍의 피해는 주로 남부지방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어디가 진짜 많은지는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국 수치를 한번 볼게요. 보면 전국이 가는 약 30%, 나는 68%, 다는 약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가가 그 30%인데 나는 68%니까 나가 가장 피해 규모가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나가 아마 호우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도를 봤더니 가의 피해액이 대부분이고 한 90% 가까이 되죠. 그리고 나의 피해액은 약 한 3% 혹은 4%, 다의 피해액은 정말 적어서 한 1%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내용에 보면 주요 자연재해의 월별, 지역별 차이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제주도는 보다시피 초록이 바로 B인데요. B의 피해액이 큰데 B가 전남, 경남 뭐 요런 데, 전북 요런 데 피해액이 큰 걸로 봐서 태풍이 분명해요. 남부지방 위주잖아요. 반면 A의 피해액은 호우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A의 피해액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피해액이 크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호우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는 태풍, 나는 호우, 다는 대설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가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했는데요. 보니까 동해에서 잡기 힘들어진 한국산 명태를 되살리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이유는 했는데 명태가 왜 사라졌을까? 명태는 한류성 어류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난류의 위력은 세지고 한류의 위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보기 힘들어졌어요. 물론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그 어구들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물고기를 남획 너무 많이 잡아버렸죠. 그러는 과정에 명태 자체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따라서 이유는 기억, 명태의 남획,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 기억 디귿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리을 동해 유입 하천의 오염 확대 뭐 이런 것도 이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큰 하천은 북한에 있는 두만강이고 나머지 하천들은 규모가 되게 작죠. 이런 하천수의 오염이 명태에 가 적어진 데 영향을 주기에는 동해는 되게 수심도 깊고 뭐 그렇죠. 자, 아무튼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다음 넘겨서 108쪽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이어서 식생과 토양에 대해서 있는데요. 자, 식생이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랬죠. 토양도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대토양과 암석의 영향을 반영하는 간대토양, 그리고 미성숙토 등이 있었어요. 자, 그 내용들 본문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지도와 같은 토양 분포 특색을 보이는 토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왼쪽에 토양의 분포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보니까 이 토양은 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대체로 분포하고 있죠. 이렇게 길쭉하게 이런 건 대부분 강이 흐르는 곳들이에요. 자, 강이 흐르는 곳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어, 그 토양은 바로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족토입니다. 자, 충족토는 운반 퇴적된 토양으로 미성숙토에 속해요. 미성숙토는 토양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아요.
자, 뚜렷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유기질이 풍부해서 비옥한 거 맞고요. 하천 유로를 따라 분포하는 거 맞죠? 그리고 온대림과 분포 지역이 대체로 일치하다는 건 기후의 영향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온대지방의 성대 토양인 갈색 삼림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과 니은과 디귿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다음 자료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족이 옥상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대요. 그래서 흙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를 심기로 했대요. 자, 그렇게 되면 옥상이 이렇게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 않고 흙과 초록색 식물들로 덮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을 덜 받게 돼요. 도시가 받는 열을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도 하고 이러면서 온도 상승을 막아주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이걸 키우다 보면 이제 잎을 통해서 발산도 수분이 발산도 되기도 하고 늘 물을 공급해 주면서 땅이 촉촉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증발하는 수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가 건조했는데 이렇게 초록색 식물이 많아지게 되면 습도가 약간 높아질 수 있어요. 즉 건조함이 줄어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도시의 녹지가 증가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상대 습도가 상승하겠죠. 평균 기온이 약간 시원해질 테니까 낮아지겠죠. 그리고 지금보다는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 기류의 발생이 많아지게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상승 기류의 발생이 줄어들겠지.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하천의 수위 변동이 작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틀린 것은 야가 틀렸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아스팔트 면적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도 보이죠. 아스팔트 면적 같은 경우는 지하로 침투된 양이 적기 때문에 지표로 일시에 이렇게 흘러가서 강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스팔트로 온통 덮여 있게 되면 강은 비가 왔을 때 물이 급격히 강으로 유입되면서 유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비가 그치게 되면 역시나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 남아있는 물이 없죠. 그러면 도시에 있는 하천도 금방 수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스팔트로 돼 있으면 비가 올 때는 수위가 아주 높아졌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떨어지게 되면서 수위 변동폭이 크죠. 반면 초록색 식물로 돼 있어서 지하 침투량이 많아지게 되면 비가 오더라도 강의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지 않게 되고 이렇게 침투된 물은 결국 비가 그쳤을 때 어딘가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강줄기는 비가 그치더라도 수위가 아주 떨어지진 않게 되면서 늘 안정적인 수위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무들은 빗물을 흡수하고 가뭄때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들을 녹색 댐처럼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강의 수위를 안정시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따라서 아무튼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하천의 수위 변동폭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자료는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를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계절별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있죠. 보니까요. 제일 많은 건 분홍색인데 이게 B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C인데 여름과 가을에 많아요. 따라서 B가 호우, C가 태풍인 것 같아요. 태풍은 한여름에서 약간 가을에 걸쳐서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A는 대설이겠죠. 자, 그럼 질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술하시오 그랬잖아요. 자, 호우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마도 가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다는 거. 태풍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공기나 바닷물을 순환시킴으로써 어떤 대기오염을 완화한다거나 적조현상이 있었다면 적조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현상일 것이고 대설 같은 경우는 눈이 내리는 거죠. 대설 같은 경우도 눈이 내리게 되면 보통 긍정적인 걸 들으라고 하니까요. 자, 눈은 그 땅에 질소를 공급해 주면서 보통 눈이 많이 내린 다음에는 농사가 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토양의 어떤 그 성분이 안정적으로 좀 좋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pH나 이런 게 맞춰지나 봐요. 2번 문제. 어느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다. 경주에서
779년에도요.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죽었대요. 울산 근처에서도 그랬고 강원도에서도 그랬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단층이 심하게 돼 있어서 지진의 확률이 높은 곳이 38선 근처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포항에서 울산 사이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이 났던 곳이죠, 얼마 전에. 그 일대가 원래 단층이 좀 심한 편이에요. 자 지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 문제는요.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인데 물음에 답하시오. 가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했는데 이게 기온 변화인가 봐. 자, 기온 변화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이것이 도시 온도로 돼 있고 온도를 보니까 여기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짝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 아래쪽으로는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초록이들이 파랑이가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B라고 동그라미 친 지역만 색깔이 마이너스, 즉 하강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좀 이렇게 누누이 강조했지만 태백산맥의 위치는 알아야 해요. 자, 동해안을 따라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온 다음 경상도의 경계선을 따라 전라도와의 경계를 따라 쏘리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 움직인 다음에 경상도의 경계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저기 백두대간이라고 했죠. 이렇게 내려와요. 잘 안 그려지네. 아무튼 그러니까 B 일대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만 높은 건 아니지만 B 일대도 높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건 지구 온난화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 B 지역의 기온 상승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서술하셔야 했고 여러 상승 지역 중 굳이 A를 동그라미 친 것은 여기가 서울이 있는 수도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A 지역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도시화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스팔트 피복이 넓으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B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상에 있으니까 이 일대가 기온이 높아지지 않은 것은 심지어 낮아지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높아지지 않은 것은 어, 이 일대가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예전에 비해서 1970년대 막 6.25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비해서 현재가 훨씬 더 그 숲이 더 우거지게 되고 숲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B는 사람들이 적게 사는 그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지도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한반도 어느 식생대의 분포 변화다 그랬는데요. 자, 현재를 보니까 이렇게 분포하는 거. 자, 이 일대 분포하는 건 침엽수림, 즉 냉대림이겠죠? 자, 그런데 2060년이 되게 되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걸로 2090년이 되면 정말 냉대림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것 같은가 봐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자, 냉대림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에 분포하잖아요. 그리고 추운 장소에 분포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어디든 냉대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구가 온난화되면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도 이제 더 이상 시원한 곳이 아니게 되니까 냉대림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냉대림은 해발 고도가 이렇게 높은 곳에 분포한다. 그런데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면 이제 이 지역도 아이 이제 따뜻해져 버렸어 이렇게 되다 보면 냉대림이 분포하는 곳은 좀 더 위쪽으로 쫓겨나면서 분포 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냉대림은 이렇게 위쪽 지역에서 냉대림이 분포하게 되는데 냉대림이 처음 분포하는 고도 하한선 있죠. 맨 아래쪽 하한선이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면 훨씬 위로 올라가면서 냉대림 분포 지역은 좁아지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쪽에서 늘 그 주로 위쪽에서 분포하는 이런 식생들은요. 분포의 상한선, 위쪽 한계선을 말하기보다는 분포의 가장 낮은 하한선을 주로 이야기하게 되고 지구가 온난화되면 하한선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12쪽에 있는 개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넘겨서 자, 114쪽 기본 개념 가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는 어느 자연재해의 월별 발생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자연재해에 대해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연재해가 뭔가 했더니
6, 7, 8, 9, 10월에 걸쳐서 있으니까 홍수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총 발생 횟수가 보니까 횟수가 한 140회 아래인데요. 총 345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1904년에서 2015년에 누적치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110년, 111년, 111년간의 누적치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발생할 정도로 아주 많은 횟수를 발생하는 건 아니죠. 1년에 3, 4회가 발생했네요. 홍수보다는 태풍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내용 볼게요. 홍수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태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각종 용수 부족을 초래한다. 이거 가뭄이죠. 대기 중 먼지의 농도를 높인다. 이거는 그 황사죠. 황사는 보통 3, 4월 달에 많이 일어나요. 한랭 건조한 계절, 한랭 건조한 계절이란 겨울이란 뜻이잖아요. 4번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피해 면적이 넓다. 이거 가뭄에 대한 이야기고요. 강풍과 집중 호우를 동반해서 풍수해를 일으킨다. 태풍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호우나 태풍이 헷갈릴 수 있는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호우에 대한 답지는 아예 주지 않았죠. 답은 태풍에 대한 거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신문 기사에 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2016년 경주에서 지진이네요. 자, 3번. 중국의 황투고원이나 몽골 내륙의 사막 등지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날아온 현상, 황사 현상이죠. 그리고 최근 사막화, 즉 사막이 넓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황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저기 호흡기나 안과 질환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정밀 기계가 이 먼지들로 인해 가지고 오작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말이고요. 바닷물이 빨갛게 되는 적조 현상 있죠? 적조 현상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적조 현상이 발생했을 때 황사가 그때 같이 오면 오히려 적조가 약간 완화되는 면이 있어요. 따라서 황사가 다 나쁘지만 긍정적인 게 있다면 적조 현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죠. 그래프는 자연재해의 월별 발생 비중이다 했는데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다라고 했죠. 자, 보자. 이건 월별 발생 비중이네요. 자, 해서 보니까 12월의 발생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3월에도 높은, 2월에도 높고, 자, 3월에 높은 게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런데 그때도 막 눈이 내려서 오히려 따뜻할 때 눈 내리면요, 수분기도 많아가지고 되게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해요. 무거우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A는 대설이네요. 자, B와 C가 있는데, 이 중에서 B는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C는 8월과 9월에 그 피해를 일으키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따라서 B가 호우, C가 태풍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좀 약간 그 자료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요. 그게 어느 시기에 집계된 자료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15년에 엄청난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태풍은 가끔 한 번씩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 피해가 온 적이 있다. 그러면 2014년까지 했을 때의 자료랑 2015년이 포함될 때의 자료랑 또 이렇게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이제 감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말했다시피 7월이라든가 이때의 비중이 높으면 호우겠고 8월이나 9월 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되면 태풍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또 횟수랑 피해액이랑 또 달라요. 4번 문제처럼 이게 정확히 발생 횟수에 대한 건지 혹은 피해액, 발생해서 발생시킨 피해액에 대한 건지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 참 알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태풍은 발생 횟수는 뭐 7월, 8월 이때가 많을 수 있고 9월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는데 피해액은 9월로 가게 되면 피해액이 커져요.
이미 9월 정도면 인제 그 작물들이 열매를 맺어서 무거워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 태풍이 자주 오진 않더라도 한 번씩 오게 되면 피해액이 아주 커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는 피해액인 것 같은데 그거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어집니다.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피해는 호우 아니면 태풍이고 이 중에 앞쪽에 좀 더 치중돼 있으면 호우고요. 약간 뒤쪽으로 가 있으면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1번 강풍과 많은 비라는 건 태풍 이야기고 냉방 수요를 급증시키는 건 이건 폭염이죠, 폭염. 예, 지금 현재 자료 중에서 폭염 없죠. 서구 동저, 서쪽에 고기압이 있어서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 이거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연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건 호우죠. 그리고 남부지방은 태풍의 피해가 크고 강원도와 경기도 등 중부지방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커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우리나라 사과 재배제의 변동을 예측한 것이다. 그랬는데요. 사과는 그 약간 냉량성 과실, 약간은 완전 추운 지역은 아니지만 낙엽 하렵수의 과일 치고는 약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배하기에 적합한 재배 적지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쫓겨가고 있지요. 그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이렇게 사과 재배지가 변동된 이유는요. 사과의 수요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자, 온난화 때문이니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화석 에너지를 과다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열대, 숲 등 세계의 식생이 파괴되면서 역시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 니은과 리을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6번 그래프는 서울의 자연 계절 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1920년대와 비교한 2090년대의 상대적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보다시피 여름은 자,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겨울은 짧아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름은 길고 겨울은 짧다. 맞죠? 자, 농작물의 생육 가능 기간, 생육 가능 기간은 따뜻한 기간이잖아요. 생육 가능 기간이 길어지네. 자, 1년 중 난방이 필요한 날은 추운 날이잖아요. 그런 횟수가 작아지고 있고요. 봄의 시작 시간은 빨라지고 가을의 시작 시간은 늦어진다. 아마도 자료 자세히 보면 맞을 거예요. 봄은 따뜻하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가을은 점점 늦어질 건데 자료 볼까요? 1920년에는 봄이 처음에 시작된 시기가 초록이니까 봄이 여기네. 봄이 처음에 시작된 시기가 3월 좀 넘어서 3월 언제쯤에 봄이 시작됐겠죠. 자,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봄이 시작된 시기가 이제는 3월 앞으로, 즉 2월 얼마로 당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가을의 시작 시기, 가을은 언제 어디냐? 가을은 이거죠. 가을이 처음 시작한 시기는 예전에는 12월이 좀 못돼 가을이 처음 시작한 시기. 가을이 처음 시작한 시기는 예전에는 한 10월이 좀 못돼서였는데 이제는 10월 넘겨서 가을이 시작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봄이 시작한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가을이 시작하는 시기는 늦어진다. 리를 맞아요. 7번 문제. 그래프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자, 배출 전망치는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감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당연히 에너지를 아껴야겠죠?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LED 전구의 보급 확대. LED가 에너지 되게 전략하거든요. 따라서 맞아요.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공공건물 확대. 맞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공공건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어, 이 저희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겠죠. 자, 디귿의 해외 석유 및 석탄 개발 확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석유나 석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 4번. 다음은 제주도의 식생 분포에 대한 거예요. 자, 식생 분포를 보니까 제주도는 남쪽에 있는 높은 산이죠. 그래서 보면 남쪽에서는 난대 식물대가 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화렵수림대, 침엽수림대, 관목대, 고산식물대로 바뀌고요. 제주도에서 2차 초지대라고 해서 갑자기 초원이 펼쳐지는 거, 그것은 자연 식생이 파괴되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인간의 간섭에 따른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관목림대라는 건 저 위에 있는 거죠. 관목림대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간섭과 상관없이 기후적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식생분포는 해발고도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아니라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는 기온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난대식물대가 자라는 곳은 되게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 따뜻한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1월 기온 0도 이상,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우리가 1월이잖아요. 1월마저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평균 기온이 그런 지역에서 난대 식물대가 자랍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추운 지방에 자란 침엽수림 분포의 그 고도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분포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침엽수림 분포의 고도 하한선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 기억 틀렸고요. 디귿, 리을 답은 5번이죠. 자, 다 지역에 분포하는 성대 토양의 이름은 하고 말했는데요. 자, 지금 성대 토양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대 토양이란 기후와 식생 영향을 반영하는 토양이잖아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적색 토가, 그리고 온대 화렵수림 지역에서는 갈색 삼림 토가, 냉대 침엽수림 지역에서는 회백색 토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바로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반영한 토양이죠. 그게 성대 토양이고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가는 회백색, 나는 갈색, 다는 적색. 답은 2번이죠. 자, 이제 118쪽 대단원 종합하겠습니다. AC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대륙의 서쪽에서 불어오는 중위도에서 부는 이거 편서풍이죠. 자, B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겨울 계절풍, 그리고 C는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여름 계절풍 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는 계절풍이긴 해요. 자, 그럼 1번. 온난, 수빈한 성격, A의 성격 맞겠죠?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건 사실이니까. 다음에 2번. A는 벼농사에 유리하다? 그러진 않아요. A는 굉장히 그 온도가 안정적이에요. 무슨 기단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뿐이니까. 자, 그런데 벼농사는 굉장히 여름에 높은 온도와 많은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서풍하고 벼농사하고는 그렇게 관련성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C가 그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아주 뜨거운 기단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와 많은 물과 관련이 깊어서 C가 벼농사와 관련이 깊죠. 자, 다음에 수목농업에 유리하다인데 수목농업이란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과일나무 같은 거. 사과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과일나무는 춥든지 덥든지 보다는 비가 적게 오고 구름이 적고 햇빛이 짱짱한 곳에서 나무를 키우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농업은 바로 지중해성 기후지역이라고 해서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의 특징이에요. 즉 여름철 비가 오지 않는 편서풍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기후와 관련이 깊으니까 당연히 시베리아 기단과는 관련이 정말 없고요. 즉 수목농업은 A, B, C 세 바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배산 임수의 촌락이다라는 것은 뒤에 산이 있다라는 거죠. 자, 뒤에 산이 있는 이유 중에가 차가운 북서풍을 막기 위한 거니까 배산 임수의 촌락은 B의 바람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음에 5번 B는 여름에 틀렸죠. B가 겨울에.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했는데요. 자, 교사, 지도는 1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했는데요. 자, 보면 서울이 대구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서울은 위에 있고 대구는 아래에 있는데
자, 서울이 기온이 높을 리가 없죠. 실제로 읽어보면 서울은 마이너스 4도와 마이너스 2도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도쯤 될 것이고 대구는 마이너스 2도와 0도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도쯤 되겠죠. 이 그림상으로. 실제 대구는 거의 0도예요. 자, 그래서 대구가 온도가 높습니다. 자, 다음 비슷한 위도의 내륙이 해안보다 온화하다. 자, 해안이 더 온화하겠죠, 겨울에. 그래서 보면 비슷한 위도 이렇게 딱 보죠. 비슷한 위도로 봤을 때 내륙은 이렇게 마이너스 4도랑 마이너스 6도 사이에 있는 데 비해서 해안가는 막 0도 이렇게 좀 더 따뜻하죠. 자, 그래서 내용을 그 지도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겨울이고 겨울이면 해안이 더 온화해요. 자, 비슷한 위도의 경우에는 동해안이 더 온화한 거 맞아요. 동해가 더 따뜻하고요. A는 A일 때 있죠? A는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낮아요. 자,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은 온도가 0과 영상 2도 사이, 영상 1도, 그죠? 마이너스 2와 0도 사이, 마이너스 1도 이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은 마이너스 2도하고 마이너스 4도 사이니까 온도가 더 낮잖아요. 마이너스 3도쯤 되잖아요. 그래서 A라고 동그라미 친 지역이 온도가 낮은 건 아마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일 거야. 쌤이 맨날 강조했죠.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백두대간은 동해안을 따라 이렇게 따라온 다음 경상도의 경계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백두대간이야. 그렇죠? 거기는 높은 산이 있어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점의 기온 관측 자료에 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두 지점인데요. 여기 서해안에 있는 인천과 동해안에 있는 강릉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지점을 비교했더니 1월달 온도가 나가 훨씬 높죠? 나는 0도 넘었는데 가는 마이너스 2도예요. 자, 8월달에 보니까 나가 더 시원해. 24.6도. 가는 더 덥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1월은 0.4도, 8월은 24.6도니까 연교차가 24.2도, 그죠? 반면 가 지역은 연교차가 마이너스 2도랑 25.2도니까 27.3도 이렇게 해서 가는 연교차가 27.3도인데 나는 연교차 24.2도로 동해안 연교차가 더 작거든요. 동해안이 겨울이 더 따뜻하고 그래서 나가 동해안인 강릉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1번 나가 강릉이야. 틀렸고요. 2번 겨울이 온화하다는 건 겨울 1월이 따뜻하다는 거니까 나가 더 따뜻해 라고 해야죠. 자, 그리고 3번 기온의 연교차는 나가 더 작아. 3번이 맞았네. 그래서 답은 3번. 열대야 발생 빈도는 여름철에 되게 뜨거운 거잖아요. 따라서 여름 기온을 보더라도 가가 열대야 발생 빈도가 높아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래요. 자, 연 강수량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요. 그 여기 관북지방이 강수량이 진짜 적고 그 다음으로 여기 대동강 하류 지역 강수량 적고 그리고 대구 일대가 강수량이 적은 거 아시죠? 자, 강수량이 진짜 많은 곳은 어디냐? 그럼 강수량이 되게 많은 곳은 자, 제주도, 남해안, 그리고 대관령 일대 여기가 강수량 진짜 많아요. 자, 그럼 A, B 지역이 강수량이 적은 이유. A는 지형이 너무 평탄해서 강수량이 적을 것이고 B는 산으로 둘러싸여서 막혀 있다 보니까 강수량이 적을 거야. 자, 그럼 둘 다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구름이 적게 낀 소우지잖아요. 소우지고 햇빛이 짱짱하니 일조시수가 기니까. 그러니까 과일 재배에 아주 유리하고요. A 같은 경우는 해안이니까 천일 제염업이 발달돼 있겠죠. 그렇지만 공통점 말했으니까 사과 재배, 과일 재배에 유리하다라고 해야겠어요. 자, 5번 그래프는 강원도 주요 관측 지역의 여름과 겨울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씨에서 골라라 그랬죠. 자, 보면 여기 강원도만을 그린 거예요. 자, 오른쪽 지도에서 한번 살짝 봐봐봐. 테쿠 죄송합니다. 자,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지도 있죠?
그럼 이렇게 생긴 곳이 어딘가 하고 보면 바로 여기예요. 자, 강원도. 자, 강원도는 당연히 그 동해안을 따라 높은 산줄기에 이렇게 뻗어 있고 그 아래 경상도 있는 데서 이렇게 소백산맥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높은 산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서쪽 지역은 높고 완만한 경사가 펼쳐진 고위평탄면이 있고요. 동쪽 지역은 갑자기 경사가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될 거야. 경사 아주 급할 거예요. 자, 아무튼 C는 동해 바닷가에 있는 강릉일 것이고 B는 대관령 등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겠죠. 자, C는 이미 낮아져서 이렇게 그 경기도에 인접한 지역이에요. A는 정확히는 춘천이에요. 아무튼 내륙 지역이다. 동해 바다랑은 산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동해 바다의 영향이 거의 오지 못하고 서해안에서 너무 멀고 그래서 A는 되게 연교차가 큰 지역일 수 있어요. 이 셋 중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연교차에 대한 건 아니죠? 자, 강수량에 대한 건데요. 자, 강수량은 그 쏘리. 어, 대관령, 망쿠, 동해안, 북동풍에 따라서 이렇게 북동풍이 이렇게 불면서 겨울에 눈을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대관령은 뭐 해발고 높기도 하고 북동풍의 영향으로도 여기까지 눈 내리고 북서풍 불었을 때도 되게 높다 보니까 막 쥐어짜줘서 여기서도 눈 내리고 막 이러면서 대관령은 울릉도 다음으로 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눈 제일 많은 곳 울릉도, 다음은 B, 즉 대관령, 그 다음은 C, 강릉 일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A는 강수량 적은 지역입니다. 제가 늘 겨울철 강수량 이야기할 때 J자 이야기했죠. 왼쪽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J자 이러면서 이렇게가 겨울철 강수량 많은 곳이고, 그쵸? 그리고 이 중에서 여기는 눈, 여기도 눈, 나머지 지역은 B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A라고 동그라미 친 지역은 일종의 이 지역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 지역은 서울 인근 지역과 더불어서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프로 돌아오면 자, 이 중에서 지금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은 나와 그 다음 많은 가가 있죠. 그 다음 많은 가가 있죠. 자, 그런데 특히 나는 겨울 강수만 많은 게 아니라 여름 강수도 최고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최다우지에 속할 것 같아. 굉장히 강수량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나가 대관령이겠구나. 반면 가는 겨울 강수는 많지만 여름 강수는 딱히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는 여름 강수는 많은 편인데 겨울 강수가 참 적죠. 그래서 다가 한강 유역이겠구나. 어, 강원도 이 서쪽 이 일대도 한강 유역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다는 A, A는 가는 C, 나는 B, 다는 A 이렇게 갑니다. 자, 6번 해발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에 대한 겁니다. 자, 보니까 차가운 냉기류가 오게 되고 그에 따라 이 가 일대, 낮은 지역은 어떻게 될까? 이 가 일대. 그러면서 온도 분포를 봤더니 온도가 이렇게 해발고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온도가 다시 낮아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해발고도 낮은 지역이 온도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해발고도 낮은 지역이 낮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떨어지는 과정에서 안개가 쫙 하니 끼게 되고요. 그리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역시나 대류성 강수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죠. 자, 바람이 강하게 불진 않아요. 자, 냉기류가 내려온다는 건 찬기운이 스물스물 내려온다는 거지 바람이 분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원래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은요. 대기가 안정되어 있을 때 바람이 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잘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과 관련이 없고요. 뭐 대기 오염물질이 자꾸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는 맞는 말이지만 기억과 리을이 가장 적합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프의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홍천, 대관령, 울릉도. 자, 홍천이 어디냐? 춘천과 더불어서 영서지방, 즉 동해안에 대해서는 태백산맥에 의해서 막혀 있고 서해안에서 되게 먼 영서지방인데요.
뭐 오른쪽 지도에서 확인하자면 여기 A가 춘천이었으면요. 그 바로 옆집이 홍천이에요. 여기. 자, 그래. 아무튼 대관령이랑 울릉도로 봤을 때요. 당연히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으니까 겨울이 따뜻하고 연교차가 작겠죠. 그래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딱 봤을 때 겨울이 가장 온도가 높고 연교차가 제일 작은 C가 울릉도구나. 자, A와 B로 봤을 때 누가 연교차가 더 클까? 바다 영향이 진짜 차단된 곳은 홍천이에요. 따라서 연교차가 제일 큰 B가 홍천일 수 있겠다. 자, 대관령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낮죠. 자, 겨울 온도도 낮고 여름 온도도 낮아요. 그래서 연교차가 지금 27도가 살짝 못 되고 겨울철 기온이 7도가 약 7도보다 약간 더 낮죠. 그러면 A는 여름 기온이 20도가 못 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겨울도 온도가 낮고 여름도 20도가 못 돼서 여름의 온도도 낮은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에요. 그럼 1번 A는 해발고 높으니까 맞죠? 자, B는 C보다 바다의 거리가 멀다. C는 바다 한복판이니까 B는 당연히 C보다 멀겠지. 최나놀 평균 기온, 최나놀이면 8월이잖아요. 자, C하고 A. A는 최나놀 기온이 20도가 못 됐어. 어떻게 알았어요? 연교차랑 겨울 기온을 알고 있으면 여름 기온 알 수 있지. 최나놀 기온에서 최하놀 기온을 뺀 것이 연교차니까. 자, 그래서 A인 해발도 높은 지역은 울릉도보다 여름이 더 서늘해서 기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그 다음 월 평균 기온의 편차, 그럼 연교차라고 짧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연교차를 보니까 C가 가장 낮아요. 틀렸죠. 기억 이은입니다. 자, 8번 문제. 가나 가옥을 볼 수 있는 지역의 기후적 공통점. 자, 그림의 가는 강화도 서쪽 해안에서 볼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강화도 어디 있는지 알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인천 앞에 섬이 강화도인데 그 중에서도 서쪽이면 더 바깥쪽이잖아. 그죠? 서쪽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열려 있다 보니까 강화도 서쪽 지역은 특히 또 바람이 셀 거야. 그래서 그런가 이 집은 마당이 지붕으로 덮여 있어서 집에서 하늘을 볼 수 없대요. 이렇게 다 덮어버린 거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이거든.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억새로 지붕을 만든 다음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그물로 이렇게 엮어두는 것도 바람이 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두 지역 모두 바람이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옥 구조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9번 가다 지역의 전통 가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관북지방이죠. 되게 추워서 집이 아주 폐쇄적인 밭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집을 겹집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는 추위에 대비한 부엌 옆에 정축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에 있는 게 정축관이에요. 자, 나는 남부지방이죠. 남부지방은 더운 지방이니까 집이 일자로 배열된 헛집이고요. 나가 헛집이고 가옥의 중앙에 대청마루가 있는 것도 나의 특징이죠. 자, 다는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방 뒤쪽에 고팡이라고 해서 창고방이 있어요. 사실 제주도도 부엌과 방 사이에 넓은 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곳을 대청마루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답이 명확하게 2번 문제가 2번이 있으니까요.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0번. 10번 문제에서는요. 설이 내린 첫날과 설이 내린 마지막 날에 대한 건데 자, 4월이다. 그러면 서리가 내린 마지막 날이겠죠. 이제 따뜻해지면서 서리가 끝난 거야. 자, 반면 10월이다. 그럼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서리가 내린 첫날이겠죠. 그래서 가는 서리 내린 마지막 날, 나는 서리 내린 첫날 이렇게. 자, 그럼 기억. 가와 나 사이의 기간이 무상기간이다. 자, 무상기간이란 따뜻한 기간이란 뜻이니까요. 4월에서 10월 사이가 따뜻한 기간, 무상기간 맞겠네. 따라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 가는 북부 내륙을 갈수록 이르다. 자, 가를 보시면
북쪽 내륙 5월달, 반면 남쪽은 2월달. 자, 설이 내린 마지막은 남쪽이 빠르고 북쪽이 늦군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는 서울이 서귀포보다 이르다. 나를 보시면 서울은 10월, 반면 서귀포는 1월. 10월에서 10일, 12일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따라서 서울이 이르다 맞네요. 자, 디귿 맞아요. 그리고 가와 나 사이의 기간은 여름이고,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의 기간이 강수량이 많겠지.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 해서 답은 5번이군요. 자, 가나 경과는 흔히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자, 가는 소금 만드는 거, 나는 사과를 재배하는 거죠. 자, 둘 다 강수량이 좀 적은 지역에 적합한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요. 뭐 가는 강수량이 적으면서도 바닷가여야 하죠. 특히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서해 바닷가여야 되지. 자,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이 대관령 일대랑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였죠.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이 소백산맥 여기 있어요. 소백산맥.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있는 그 안쪽 지역에 내륙과 동해안 일대가 강수량이 적고 그 다음 강수량 적은 지역이 서해 바닷가 지역이 또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가는 C가 될 것이고 나는 B가 되겠네요. 12번 그래프는 세 도의 자연재해별 피해액 비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강원도의 피해액은 나아가 월등히 많고요. 전라북도나 제주도는 가의 피해액 비중이 되게 높죠. 그래서 가는 태풍이고 나는 호우고 그리고 다가 대설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강풍과 많은 비면 태풍에 대한 이야기 맞죠? 2번 장마전선에 남서기류가 유입될 때 장마전선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남서쪽이면 바다 쪽에서 오는 거니까 습기가 진짜 많이 유입되는 거라서 비가 아주 억수로 내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2번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호우에 대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3번 비닐하우스 등이 무게 때문에 붕괴하는 거 이거 눈이죠. 자, 그리고 4번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면 서쪽에 고기압이 있는 거니까 겨울에 대한 거고 강수량에 큰 영향을 주는 건 호우여야 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해서 보니까 꽃이 피는 개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진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화석 에너지의 지나친 사용 때문 맞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열섬 현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죠? 인공열 방출 같은 열섬 현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맞겠죠? 자, 그리고 어, 겨울 기온이 낮아진 대신 봄, 여름이 높아져 겨울 기온도 높아지겠죠? 자, 기온 변화로 설이 내린 마지막 날은 이제 따뜻해졌어 라는 날이잖아요. 따라서 설이 내린 마지막 날은 빨라졌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갑과 을만 맞았어요. 답은 1번. 자, 14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최고 기온익은 자, 보니까요. 연도를 딱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최고 기온도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최저 기온도 올라가고 있고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자, 기온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귤 재배 가능 지역이 지금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게 앞으로 더 넓어지게 될 거야. 진달래 꽃이 피는 시기 점점 빨라지겠죠. 그리고 냉대림이 분포하는 추운 지방에 자라는 애들이 분포하는 면적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난류성 어족은 증가할 것이고 단풍은 추워지면 될 텐데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자, 15번. 지도는 우리나라 식생대 일부이다 라고 했는데 가가 지금 냉대림이죠. 냉대림, 침엽수림, 토양은 회백색의 성대 토양, 기온이 낮고 침엽술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회백색의 성대 토양이 분포한다.
16번 다음 자료에 가나 토양이 분포하는 지역을 보기에서 고르면 했는데요. 자, 볼게요. 기반암의 특징이 잘 반영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반암과 토양의 색깔이 뚜렷하게 다릅니까? 예. 그러면 기반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제주도의 현무암 풍화토랑 석회암, 강원도 남부의 석회암지대에 석회암 풍화토, 즉 카르스트 지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토양의 색깔이 명확히 다른 거, 암석과 다른 것은 바로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풍화토에 대한 거예요. 자, 반면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기반암과 토양 색깔이 뚜렷하게 다릅니까? 아니요. 그랬고 뚜렷하게 다르지 않다는 건 같다는 뜻이죠. 기반암이 주로 마그마의 분출로 형성되었습니까? 라는 거 화산 지역에 대한 거죠. 예, 제주도죠. 그래서 가는 카르스트 지역, 나는 제주도에 대한 거니까요. 이 중에서 기억은 그 범람원이네요. 그러면 충적토죠. 자, 반면 니은은 이거 막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자국들 있고요. 반농사진은 이거 카르스트 지형이고요. 디귿은 오름이 있고 이런 걸 봐서 이게 제주도예요. 그래서 가가 니은, 나가 디귿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신유형 들어갈게요. 122쪽 신유형 수능 열기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학생이 작성한 답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 가시죠. A는 C보다 최나놀 평균 기온이 높다. 자, A와 C를 비교했어요. A는 북쪽이고 C는 남쪽이긴 한데 A가 8월 기온이 더 높대. 그렇다면 아마도 그거는 위도 때문이 아니라 아마 해발고도 때문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위도 때문이라면 북쪽인 A의 기온이 낮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위도 때문은 아니야. 틀렸어. 2번. F와 E는, 자, F와 E를 볼까요? E와 F. 자, 둘이는 지금 위도가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둘 중에 F가 연교차가 작다면 그건 바닷가에 있기 때문이겠지. 바닷가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물과 육지의 분포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수륙 분포 때문이다. 맞는 말이네요. 자, 이건 맞았어. 다음에 E는 A보다 0 강수량이 적다? 자, E하고 A를 볼까요? 자, E, 그리고 A. 자, 두 지역 중 E가 강수량이 적어요. 쌤이 누누이 백두대간 그려라 그러면서 특히 남해안을 따라 이렇게 시옷자 형태의 산이 있단다. 그리고 태백산맥이 사실 좀 더 길게 내려오지. 아무튼 경상도 내륙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그것은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이야. 자, 따라서 A에 비해서 이 지역이 강수량이 적다면 그것은 지형 때문인 거 맞죠? 맞았어요. 다음에 4번 DF는 자 D하고 F를 보자. D하고 F는 보다시피 같은 위도에 있지만 하나는 서해안, 하나는 동해안이죠. 자, 이 중에서 F가 최한올 기온이 더 높다면 D가 F보다 최한올 기온이 더 낮다면 아마 F로는 난류가 흐르기 때문일 것이고 D는 난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만 받을 뿐 난류가 흐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이 겨울이 따뜻한 건 해류 때문일 수 있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C하고 B가 있는데 자, C는 여기, B는 여기. 둘이 위도가 같죠, 거의? 자, 그런데 C는 지금 산이 높은 곳이에요. 따라서 C가 무상 기간이 더 짧을 거야. 해발고도 때문이죠. 따라서 해발고도 때문에 C의 무상 기간이 짧다. 맞는 말이죠? 1번이 위도와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번.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1월 또는 7월임. 자, 바람의 방향을 보시죠. 가는 주로 보니까 남서풍, 남동 형태의 남풍, 남서풍, 남서풍이나 북동풍 뭐 이렇게 보니까 아마 가는 여름인 것 같아요. 7월. 반면 나는 북서풍이 탁월하죠. 그죠? 아주 탁월하죠. 따라서 이건 겨울이야. 1월. 자, 그렇다면 기억. 가시기에 서산에는 북동풍이 많이 분다. 가시기는 보다시피 남서풍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 틀렸고. 니은 나시기에 여수는 광주보다 풍속이 빠르다. 자, 여수와 광주를 비교를 해보면 여수, 광주. 자, 풍속은 바로 선의 두께죠.
보다시피 여수의 산의 두께가 더 두꺼워요. 따라서 여수의 풍속이 빠르다라고 해야 되고 어, 목포의 평균 풍속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느리다. 자, 목포를 볼까요? 목포를 가시기와 나시기로 봤을 때 길이는 분명히 나시기에서 북서풍이 아주 탁월한 형태로 길이가 길게 나오지만 사실 두께가 풍속을 나타내니까 두께가 어쩐가는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포가 여기 두께가 좀 있긴 한데 이 정도 두께는 아마 3단계 정도의 두께인 것 같고요. 반면 겨울철에 이때의 두께는 4단계의 두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시기에 평균 풍속이 더 센 것 같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속이 잘 세기가 명확히 구별이 안 됐을 때요. 대체로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철 풍속이 세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풍속이 센 것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다면 그게 맞을 거야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기억은 틀렸으니까 니은, 디귿, 그리고 해양성 기단은 여름이죠. 그럼 가시기가 크다. 자, 리을도 맞군요.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지도의 기역, 디귿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을 그림의 AI에서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 기역은 서울이고, 니은 대구, 디귿은 남해라는 섬이네요. 자, 아무튼 남해 안에 있죠. 연교차는 북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지. 따라서 연교차는 이렇게 가면서 커질 거야. 그 다음에 강수량은 또 장소에 따라 되게 다르죠. 자, 아무튼 연교차만 놓고 봐서는 연교차가 제일 큰 1위에 여기 여기 A, B, C 중에 서울이 있겠지. 연교차가 제일 작은 GHI 중에 디귿이 있겠지. 자, 그 다음 강수량은요. 이 중에서 대구가 제일 적어. 그러니까 대구는 중간 단계, 연교차 중간 단계 중에서 강수량이 제일 적음으로 D가 대구가 되었네요. 자, 그럼 제일 적은 거 했으면 기역과 디귿 중에 남해안에 강수량 많다 그랬잖아. 따라서 디귿은 연교차가 제일 적으면서 강수량은 제일 많아. I. 그럼 서울은 연교차가 제일 크면서 강수량은 중간. B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B, 이은은 B, 그리고 디귿은 I. 답은 2번이군요. 다음 글의 가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기후 사례. 자, 가현상을 보니까 지금 장소들이 쭉 있고 가운데 한라산이 있죠. 자,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제주시, 자, 제주시는 여기 북쪽에 있어요. 자, 제주시의 낮 기온이 22.5도까지 치솟았는데 그때 서귀포시, 남쪽에 있는 서귀포는 오히려 17.9도로 선선했대. 아,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서 산을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남쪽은 선선하니 비가 오고 북쪽은 불어내리면서 뜨거워지고 건조해져서 제주도의 온도가 올라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팬 현상이에요. 자, 그럼 기억. 대관령이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건 해발고도 때문이죠. 니은. 대동강 하류 지역의 강수량이 적은 건 평평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디귿. 영남 내륙 지역은 주변보다 여름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건 영남 내륙이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죠. 산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바람이 타고 올라가다가 영남 내륙에서 불어내리다 보니까 뜨겁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디귿은 제주시가 뜨거운 거랑 관련이 되게 깊네요. 다음에 리을. 영서지방이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게 되면 동해안에는 비 내리지만 영서지방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불어내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모두 다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어서 이 지역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뜨겁고 건조해지는 현상이니까 팬 현상과 관련해서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5번. 지도는 설이 내린 첫날과 설이 내린 마지막 날을 나타내고 있대요. 자, 가가 설이 내린 첫날이고 나가 마지막 날인 것 같죠? 자, 그럼 1번. 무상 기간의 지역차는 최대 3배 이상이다 그랬는데 자, 설이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무상일 수죠? 일단 가는 10월 21일에서
이쪽은요. 서리가 빨리 내린 지역은 한 10월 11일 이때가 서리가 진짜 빨리 내리는 거네.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 마지막 날은 4월 21일. 그러면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6달 동안 서리가 내리지 않네요. 자, 서리가 제일 길게 내린 지역은 6달 동안 서리가 내리고 6달 동안은 내리지 않고. 자, 반면 제주도 일대는요. 서리가 그 2월에 내리기 시작해서 1월이면 끝나버렸어. 따라서 서리 내리는 달이 한 달밖에 안 되죠. 그럼 서리가 내리지 않는 달은 11달이죠. 자,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즉 무산 기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서리 내리지 않는 기간 6개월, 작물이 재배될 수 있는 기간 6개월, 반면 제주도는 무산 기간이 1년의 대부분인 11개월, 11개월, 3배 차이 나뉘죠. 다음에 니은, 가가 가장 이른 지역은 나도 가장 이르다 아니죠. 가가 가장 이른 지역은 대관령 일대인데 나가 가장 이른 지역은 제주도죠. 자, 다음에 디귿, 가는 서리 첫날, 나는 마지막 날 맞고요. 리을, 중부지방에서 가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나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이르다. 자, 중부지방에서 가는 서해안은 11월 1일 정도, 동해안은 11월 21일 정도. 자, 그러니까 가는 서해안이 이르고 나는 자, 서해안은 4월 1일 정도, 동해안은 3월 21일 정도. 그러니까 나는 동해안이 이르다 맞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르게. 자료 일일이 읽으면 답이 나오지만 생각해 봐. 가는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야. 즉 추위가 찾아온 날이지. 따라서 추위는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 어디가 먼저 찾아올까? 서해안이 먼저 찾아와요. 동해안이 겨울이 따뜻하다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설이 내린 마지막 날이니까 따뜻함이 찾아온 시기잖아요. 따라서 나의 그 따뜻함이 찾아온 시기는 서해안과 동해안 중에 동해안이 더 빨라요. 제주도가 더 빠르고. 자, 그래서 나의 시기는 제주도가 제일 빠르고 같은 위도라면 동해안이 빠르고 이렇게 됩니다. 6번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기후값을 상대값으로 표현한 것이다. A씨야 들어갈 항목을 알맞는 것은 자 가나 다가 있고요. 이때 꼭 산맥을 한번 그려줘야 돼.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자 아무튼 가는 지금 동해안인 것 같아요. 경상도 동해안. 나는 경상도 내륙. 다는 경상도 남해안이야. 일단 이 중에서 일단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가 제일 큰 수치인데 이거는 다가 제일 큰 수치는 일단 강수량이 제일 많지. 그런데 연교차는 적으니까 띡, 띡. 이건 틀렸죠. 연교차는 적으니까 틀렸어. 겨울 강수 집중률. 다 지역도 겨울철 강수가 많은 지역인 건 맞지만 다 지역은 여름 강수도 많은 지역이죠. 그래. 그럼 일단 그거는 보류. 다음에 두 번째 B로 가볼게요. 자, B는 나가 제일 큰 거. 자, 이 나가 제일 큰 거. 나가 제일 큰 거는 기온의 연교차가 크겠지. 셋 중에서 가장 내륙이니까. 그리고 겨울에 강수가 적은 지역이니까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을 리는 없죠. 그리고 강수량이 많을 일도 없지. 결국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C에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 가가 제일 큰 거 있죠. 가가 제일 큰 거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겨울 강수는 이렇게 J자 형태로 많다고 J자 형태로 겨울 강수가 많은데 그래서 가도 겨울 강수가 많은 축에 속하지. 다도 겨울 강수가 많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북한의 관북지방과 대동강 하류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강수량 적은 지역이 어디냐? 1년 강수량 적은 지역이 어디냐? 그럼 이렇게 소백산맥 안쪽에 경상도 이 내륙과 주변 지역이 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니까 가는
연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속하거든요. 나보다는 많겠지만 따라서 가 지역은 겨울 강수는 많은 편이면서 1년 강수량은 적은 편이니까 남들에 비해서 겨울 강수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야. 다는 겨울 강수도 많고 여름 강수도 많지. 알겠죠? 나는 강수량이 적은데 겨울 강수도 되게 적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가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약간 높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하면 맞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7번. 가나 계절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일기도이다. 가나 계절에 열리는 지역 축제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 있고 우리나라 주변에 봤더니 여기에 고기압이 있잖아. 그래서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서고 동저양 기압 배치로 바람이 이렇게 불겠네. 북서풍 쌩쌩 겨울이고요. 나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고기압이 여기에 있고 저기압은 위에 있고 남고 북저양 기압 배치로 바람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네. 여름이잖아. 겨울철 대표적인 축제는 눈꽃 축제일 것이고 여름철은 머드 축제일 수 있죠. 바다에 들어가는, 갯벌에 들어가는. 자, 8번은요. 지표 상태에 따른 빗물 흡수율의 차이다라고 해서 지표가 이렇게 그 숲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는 토양이 50%가 땅속에 흡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스팔트로 바뀐 뒤로는 토양의 흡수가 1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하천을 따라 흘러서 강으로 그냥 바로 빠져버리나 봐. 그래서 하천 유입이 비율이 되게 높죠. 이렇게 되면 강은 비가 올 때 굉장히 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비가 그치게 되면 또 금방 떨어지게 되는 변동성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변화된 후에는요, 초록색이 아니니까 평균 기온은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 자,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습도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은 평상시를 이야기하는 거야. 습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겠지. 그 다음 강수시 하천의 수위 변화는 이렇게 커지게 되겠지. 자, 이런 변화로 움직이는 건 A군요. 자,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은 124쪽 9번 문제. 자, 9번 가다에 들어갈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죠. 일단 가로 가는 방향 볼게요. 빨간색은 예전. 자, 그러면 가는 기후와 식생 영향에 강하게 반영된 성대 토양이군요. 그리고 과거의 고온다습한 기후 적색토, 남해안에서 나타난 적색토예요. 자, 1번 맞습니다. 다음에 나로 가보죠. 나는 기후와 식생을 반영하는 토양이 아니야. 아니요. 모함의 특성을 반영합니까? 예. 모함과 토양 색깔이 비슷합니까? 예. 이거 제주도 현무암이네요. 자, 현무암이면 용식을 받은 토양 아니죠. 자, 이거 틀렸어요. 자, 다음 다로 가보죠. 자, 다는 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여기는 남해안에 있는 성대 토양 중 그리고 모함의 색깔과 암석의 색깔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 풍화토. 자, 반면 모함의 색깔과 다른 형태의 고생대 퇴적암과 관련이 있는 이거는 석회암 풍화토 빨간색 토양. 자, 그렇게 되면 3번 모함의 형성 시기. 자, 모함의 형성 시기는 석회암은 고생대 퇴적암이고 나의 현무암은 신생대 분출암이잖아요. 화산이잖아요. 따라서 다가 이르다 맞죠? 자, 가와 다는 둘 다 빨간색 계열이고요. 나와 다는 둘 다 암석에 금이 많이 가 있어서 반농사 지역 맞아요. 따라서 2번만 틀렸어요. 자, 10번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겨울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요. 자, 보니까 연평균 기온이 대체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이고 겨울 강수량이 들쭉날쭉하지만 역시나 추세선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1번. 지구온난화에 대한 거니까 봄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지고 있을 것이고 따뜻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빨라지죠. 한류성 어족의 어획량은 지금 아마 감소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수량을 보니까 가는 다보다 영 강수량이 많을 것이다. 자, 지역을 보니까요. 가는 빨강색, 나는 주황색이죠. 그래서 강수량을 보니까 주황색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위도 자 보면 여기 빨간색이 기온이 더 높고 주황색이 좀 더 기온이 낮은 걸로 보니까요. 기온이 높은 지역이 남쪽 즉 저위도겠지. 그래서 가가 저위도예요 라고 해야 되고 질문에서 이게 강화도, 서귀포, 울릉도 중 하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가나다가 강화, 서귀포, 울릉도 중에 어딘지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제주도는 서귀포는 가장 남쪽이니까 연평균 기온이 제일 높겠지. 따라서 가가 서귀포일 거야. 그럼 강화도와 울릉도는 둘 다 383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위도는 둘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강화도는 서해안에 있는 섬이고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요. 울릉도가 겨울이 훨씬 따뜻해.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기온을 봤을 때 나와 다에서 나가 좀 더 높지. 그러면 나가 울릉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나가 울릉도야. 자, 그러면 울릉도니까 겨울 강수량이 훨씬 많죠. 울릉도가 우리나라 최다설지잖아요. 자, 그래. 그러니까 겨울철 강수 집중률은 나가 제일 높아요. 나가 겨울 강수량이 많아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아. 따라서 다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을 것이다. 역시 틀렸죠. 쌤이 3번을 잘못 봤네요. 가와 다를 비교했죠? 자, sorry.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보면 가가 강수량이 더 많죠. 답은 그래서 3번이군요. 자, 11번 그래프는 가 기후현상의 지역별 관측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 기후 지역의 지역별 관측 일수. 자, 관측 일수를 보니까 주로 3, 4, 5월 달이 진짜 많죠. 그쵸? 건조한 계절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3, 4, 5월 달 이때 많은 걸로 봐서 황사구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A, B, C, D가 있고 점이 찍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유난히 황사 관측일이 많은 A와 B, 아마도 두 지역이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지역일 거예요. 점 두 개에 여기가 아마 A와 B일 것 같아요. C, D는 산을 넘어가는 곳에 있으니까 황사가 그에 비해 좀 더 적게 관측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가는 황사죠. 황사는 저위도의 해상에서 발생해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이거 뜨거운 적도에서 발생해서 이동하는 태풍에 대한 설명이어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고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 이거 황사 맞겠죠. 시야가 나빠지니까 항공기 운항에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도 문제가 생기죠. 다음에 디귿 A는 동해안 아닐 것 같아. A는 황사가 자주 발생하니까 서해안이라고 봐야 돼요. 리을 D하고 B. 자, D와 B 중에서는 B가 훨씬 황사 발생이 더 많지. 그렇다면 D가 더 서쪽, 즉 중국 쪽에 가까우니까 B가 중국 쪽에 가까우니까 B가 황사의 발원지로부터 가깝고 D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리을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래프의 가다 자연재해에 대한 거. 자, 가는 대설 태풍 호우고요. 자, 보면 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대설은 약 30%, 가는 30%, 나는 60 몇 퍼센트, 다는 한 3% 정도니까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나이므로 나가 호우고요. 그 다음은 가니까 태풍이고 가장 피해 규모가 작은 다가 대설이 되겠습니다. 1번 장마전선이 오래 정체할 때 발생하는 건 호우에 대한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강풍과 많은 비를 sorry 호우에 대한 건 나였죠. 그다음에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건 태풍이니까 가에 대한 설명이고 적조 현상을 완화하는 건 황사나 태풍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조 현상 완화와 관련 있는 건 태풍, 즉 가에 대한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큰 영향을 주는 건 호우, 즉 나에 대한 거고. 그리고 다가 겨울철이죠. 그래서 맞는 건 4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